금호고등학교 3학년 3인곡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인곡이랑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 이번 우리 기말고사 때 세트로 들어가는데 한 번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3인곡과 우리가 배우게 될 송미인곡의 공통점을 먼저 적어보자. 3인곡과 송미인곡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는 포인트로 묶일 수 있습니다.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는 건 결국 임금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들을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하는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합니다. 2번, 죽어서도 다른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교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임의 곁에 남아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요, 송미인곡, 삼미인곡. 삼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독백체고요.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나와요. 이 사계절의 변화가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또 이미 이거 위에서 하자. 반면에 송미인곡은 대화체입니다. 시상전개 방식도 대화를 통해서 시가 전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송미인곡에서는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나서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삼위인곡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어도, 즉 임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도 임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책에도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책에서 나온 내용 바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남자인데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에서 이 정철이라고 하는 남자인 작가는 시적 화자로는 여성으로 형상화됩니다.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정철이 실제로 무엇을 가냐면 유배를 가요. 아래 나오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청평에 내려가 있을 때, 같은 말 유배라고 나오는데, 작품 속에서는 남녀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연군지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작품 속에는 임을 생각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 작품 속에서는 임이라고 바뀔 거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매번 보는 건데, 시적 화자를 여자로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지겹게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1번 감정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을 할 거고, 2번 신하의 입장이나, 이게 특이한 거야. 봉건 제도 아래서 여성의 입장도 동일하죠. 신하는 임금만 바라보는 입장이 될 거고, 여성은 봉건제도 사회에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야. 됐니? 더불어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칼을 들고 있으면 남자라고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그것처럼 여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여자라고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왼쪽에 보시면 뭐 가사랑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3인곡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건 뭐 이런 것 주제, 그리고 사상이 유불도 세 가지가 나온다. 뭐 충신 연주자 대표적이다. 송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백미를 이룬다. 하지만 학교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송미인곡이 더 뛰어난 평가를 받습니다. 뭐에 비해서? 3위인곡에 비해서. 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형성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나오는 계절별 주요 소재는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양춘이라고만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라고 하는 시어가 추가돼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가지 소재들의 의미가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충성심, 정성, 선정, 소망한다, 화자의 충성이 드러난다, 화자의 염려가 드러난다. 소재별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계절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나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건 가사가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게 가사의 일반적인 구성인데, 지금 보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본사에 나오고요. 본사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되셨어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과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조금 더 길게 형상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낮이 길죠. 밤은요. 겨울은요. 밤이 길죠. 즉 여름은 낮이 길고 겨울은 밤이 길기 때문에 임의 부재로 인해서 화자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조금 더 부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봄, 가을보다는 여름과 겨울의 길이가 길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기 때문에 외로움이 길게 느껴질 거고 겨울은 밤이 길기 때문에 외로움이 길게 느껴진다.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여름과 겨울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길게 형상화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재상의 의미는 여기서 지금 한번 봤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가볍게 보고만 올라갈 거라서 위에 올라가서 바로 보자. 이 몸 삼기실게. 이 몸이 태어날 때 또는 생겨날 때 님을 조차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몸이라고 하는 글자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고 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은 당연히 누가 되고요? 화자가 되고요. 님은 당연히 누가 되고요? 시적 대상이 되겠죠.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생겨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임과 나는 한평생의 인연이고 하늘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모르겠는가? 하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설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과 나의 인연은 결국 운명적 만남이다. 나 하나 젊어 있어. 여기서의 나도 시적 화자죠. 나 오직 젊어 있어서 님 하나
님이라고 하는 거 시적 대상이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부분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시고 노여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이 부분은 이별하기 전의 상황이겠죠. 이별하기 전에 나는 젊었고 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니까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전혀 없었어.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한된 여자 하였더니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그럼 이 부분이 바로 화자의 소망이 되겠죠.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러는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이 되겠죠. 그럼 결국 화자의 현재 처지는요. 임과 이별했고요. 이별로 인해서 임을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엊그제의 님을 매셔 있어 라고 나와 있는데 엊그제라고 하는 건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안전이라고 하는 건 네모 쳐보시면 광안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필기 공간이 전 없으니까 글씨를 제가 크게 써가지고 위에다 적을게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나타나는 천상계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달의 선녀가 사는 누각을 광안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천상계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어디를 나타낼 거야?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정철의 입장을 적용하면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사이에 어찌하여 어디로 내려왔대요? 하계. 인간세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창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창평이라고 하는 공간은 유배지가 되겠죠. 그럼 결국 과거에는 광안전에 있다가 지금은 하계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해 얘들아? 알고 있죠? 적강 구조라고 하죠. 또는 적강 모티프, 적강 화소가 사용되었다. 올적의 빗은머리 헐크러진 지 3년이라. 여기서의 3년이라고 하는 건 헤어진 또는 이별한 기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연지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하는 것들은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노란색으로 체크할게. 연지분이 화장품이거든요. 연지분이 있지만 눌 위야 고이알고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하겠는가. 잘 보세요. 잘 볼 사람이 없는데 화장을 왜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자친구가 있다면 화장을 할 거고 남자친구가 없고 남자를 꼬실 이유가 없다면 그냥 막 다니겠죠. 마음에 맺힌 시름.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맺힌 시름이라고 하는 건 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쌓이는 걱정, 근심 등 내적 고통이 되겠죠. 협협이 쌓여있어, 겹겹이 쌓여있다라고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쌤은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얘들아 시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건데 얘가 겹겹이 쌓여있다라고 말하면 얘들아 이 부분을 가지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일어난 거야 라고도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름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데 쌓여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으니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진난이 한숨이요. 짓는 것이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이 또는 흐르는 것이 눈물이구나. 학교 쌤마다 다르지만 여기를 대꾸법으로 보는 쌤도 계시니까 수업 듣고 오세요. 또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이 부분 뭐야 얘들아? 대놓고 나오죠. 대꾸법과 대조법. 무심한 세월은 물이 흘러가는 듯 비유적 표현이 될 거고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세월이 물 흐르는 듯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빠르게. 근데 이 앞에 뭐가 들어가면 좋냐면 덧없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탓하고 있는 이유는요. 임에 대한 뭐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온이라고 나오는데 염량이라고 하는 글자가 더위와 추위거든요. 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 다시 오니라고 말하는 부분은 거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소식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한탄이라고 나와 있으니 결국 이 부분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계절의 순환 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느낄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들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본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게.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본사 첫 번째 봄이 돼야겠죠. 동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닉네임을 잡을 거냐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풍이 잠깐 불어서 적설을 헤쳐내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설을 헤쳐낸다라고 하는 것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밖에 심은 뭐가 나왔어 얘들아?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 이건 뭐로 하지? 얘로 해야겠다.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죄송합니다. 미안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 있구나. 이 매화가 의미하는 건 아까 봤던 건데 이어서 볼게. 일단 가뜩이나 쌀쌀하고 적막한데 암향은 여기서 말하는 암향이라고 하는 건 그윽한 향기인데 어떤 대상이 만드는 암향이냐면 매화가 만드는 게 암향이 되겠죠. 그럼 이 암향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거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사랑을 의미하겠죠. 황혼의 달이조차 하늘에 떠있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무조건 임이나 임금을 상징했죠.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닌가. 매화를 꺾어내어 이 매화라고 하는 걸 꺾겠답니다.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뭐하고 싶대요? 보내고 싶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매화가 하는 역할은 화자에게 정서를 유발하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결국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우리 진달래꽃 기억하시면 좋아요. 화자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님이 너를 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건 여기서 봤던 매화를 상징하고 있으니 여기서의 너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다. 의인법.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여름이 나와야 돼. 갈게요.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까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이라고 하는 게 푸른 숲의 그늘인데요. 나뭇잎이 만드는 그늘이어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갈게요. 나위 적막하고 나위라고 하는 건 비단으로 된 휘장을 나위라고 합니다. 여자 방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조용하고 수막이라고 하는 건 수놓은 장막입니다.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부용이라고 하는 건 연꽃을 수놓은 그러한 장식품을 부용이라고 하거든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작이 그려진 병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아까 말했죠. 여름은 낮이 길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길게 느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요.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 화자가 느끼는 적막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요. 분위기 전환하려고요. 우리도 가끔씩 분위기 전환하고 싶을 때 방 청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앙금을 베어놓고 5섹션을 풀어내어서 금자의 견에 있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드디어 나왔죠. 옷을 만든답니다. 그 남자친구 위해서 목도리 잡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뜨개질에서 목도리 만드는 게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한 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도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또는 사랑. 뜨개질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중 누구에게 야 뜨개질해서 나 목도리 좀 짜와. 왜요? 라고 말하지.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이 뜨개질로 목도리 좀 짜줘 이러면 알겠어 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게 님의 옷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가지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화자의 정성이 극진함을 표현하는 미화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지게가 산호수로 되어 있지 않을 거고, 정말 박스가 택배 박스라고 설명을 할게요. 택배 박스가 백옥함과 같이 백옥으로 된 것은 아닐 테니까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이나 임에 대한 나의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까 산도 보이고요, 구름도 보이고요, 험하기도 험하다. 장애물이죠. 근데 얘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본다면 간신으로도 볼 수 있어. 장애물 간신.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무엇을 열어놓을까요? 앞에서 봤던 백옥함이죠. 목적어가 빠져있으니 목적어를 추가하면 해석하기가 쉬울 거야. 백옥함을 열어놓고 날인가 반기실까? 화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임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설명들은 보세요. 제가 별도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얘는 뭐가 되더라? 가을이 되겠지. 하룻밤 서리김 기러기 우러낼제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서리김의 기러기 가을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먼저 보면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가니까 아래 나오죠. 쓸쓸한 분위기를 암시한다 또는 OR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위로 누각에,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을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얘들아 달 누구야? 또 임금 또는 임. 북극에 별이 베니 별 누구야? 임금 또는 임.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쥐어내어. 청광이라고 하는 거 네모 쳐볼게요. 푸른 빛을 피어내서 봉황루에 붙이고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각 위에 걸어놓고 팔황, 파랑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요 뭐라고 보시면 좋냐면 온 세상,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심산궁곡, 심산궁곡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 있는 곳, 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화자가 있는 곳.
다시 해석할게요. 청강을 쥐어서 이미 있는 궁궐인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임금께서는 봉황루 누각에 걸어 놓으시고 온 세상을 다 비추신 다음에 심산궁곡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가로 열고 청강부터 맹가 초서까지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임금님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선정이 온 세상에 미치기를 바라는 부분이 되겠죠. 됐죠? 선정을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심산궁곡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여기 잘 기억해놔. 왜냐면 관동별곡에도 나와. 똑같은 구절로 나와요. 관동별곡과 똑같은 구절이에요. 건곤이 폐석하여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겠죠? 건곤이 닫히고 막혀서 백설이 한 비친 제 전체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드러내는 부분.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사람과 나는 새가 끊어져 있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 추위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겨울이니까. 소샹남반이 추위가 이런데 옥루고처야. 옥루고처라고 하는 건 임금이 계신 공간이 되겠죠. 임금이 계신 곳은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 네모 쳐보시면 따뜻한 봄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양춘이라고 하는데 결국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염려, 임에 대한 걱정을 상징하는 시어가 될 겁니다. 추위에 대한 걱정이니까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 곳에 쐬게 하고 싶다. 모처럼 비친 해를, 초가처마에 비친 해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봤던 양춘과 동일한 역할을 하겠죠. 옥루에 올리고 싶다. 홍샹을 니미착오라고 나와 있는데 홍샹 밑줄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 취슈를 반만 걷어서 일모슈득 해가 저물 무렵에 대나무에 의지하다란 뜻인데요. 대나무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을 기다린다 라고 해석합니다. 임을 생각한다, 임을 기다린다. 행가림도 생각도 많기도 많구나. 다른 애의 수이디어. 목 아파. 갈게요. 짧은 애가 금방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청등을 걸어둔 곁에 견공후. 자개라고 하는 건 그 비지공예라고 하죠. 그 비지랑 비슷한 겁니다. 여성분들이 막 그 팔찌 만들고 이러는 거. 자개로 장식한 공후를 놓아놓고 꿈에나 또 나오네요. 꿈.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니까 말하겠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고 비껴시니까 앙금이라고 하는 건 원앙금이죠. 원앙을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대체 언제 셀 것인가. 결국 임의 부재로 인해서 독수공방하고 있고요. 독수공방으로 인해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이 드러나니까 얘는 규원가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루도 12때, 여긴 결사니까 계절적 배경은 안 나와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이라고 하는 부분 가로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숫자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요. 화자가 겪고 있는 시름과 걱정 등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깐 동안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쇼에 깨텨시니 뼛속에 사무쳐 있으니. 편작은 허준 선생처럼 중국의 명의입니다. 중국의 명의가 10명이 온다고 한들 이 병,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 걸린 병이니까 얘는 상사병이 되겠죠. 이 병을 어떻게 하겠는가 가로 닫아보시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
즉 이미 보고 싶은데 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내 병은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와도 고칠 수 없어. 말이 안 되죠. 얘를 가지고 과장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어와 내 병이야. 어라고 하는 거 영탄적어죠. 영탄법. 내 병은 님의 탓이구나. 차라리 시어디어 여기 유명한 구절이죠. 차라리 죽어서 법나비가 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나비라고 하는 건 화자가 죽고 나서 다시 윤회 사상에 의해 태어났을 때 되고자 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화자의 변함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서 향 묻힌 날개로, 여기서 말하는 향 묻힌 날개라고 하는 건 꽃이 주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향기가 되겠죠. 님의 옷에 옮기고 싶다. 님의 옷에 좋은 것만 주고 싶다. 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라가고 싶다. 임을 향한 일편단심의 태도를 집약한 구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서사 첫 구절과 의미상 호응을 이루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사 첫 구절이 뭐였냐면요,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나니란 뜻이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라고 하는 구절인데, 내가 태어난 건 님을 따라서 태어난 거니까 님이 날인 줄 몰라도 나는 평생 님을 따라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일편단심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법나비 보자. 법나비라고 하는 건 죽어서 법나비가 되겠다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요. 임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이 역설적 형태를 취하면서 죽음을 매개로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법나비는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이는 화자의 분신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자주 물어보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되셨어요? 제가 본문 중심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왼쪽에 이런 식구풀이 있죠. 식구풀이들, 이해와 감상, 전개, 연구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꼭 보셔야 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는 어디서 만날 거냐면 송미인곡에서 만날 테니까 잘 마무리합시다. 아시겠죠?